아니, 조정을 한 거지, 조정을. 근데 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고, 최초의 미국 터보젯 에어크래프트라는 이제 타이틀이 붙은 비행기인데, 뭐, 비행기가 아니라 터보젯이라는 말이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최초라는 말이 붙는 건데, 그러면 터보젯이라는 엔진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 엔진은 알아? 터보젯이 뭔지? 연료를 태워, 그 압축 공기를 활용해서 연료를 태우면 거기에서 고열이 발생을 하고 그 열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하게 되고 그 폭발한 고압 기체를 뒤로 분출하게 되면 이게 압축한 공기에 이제 더 불을 붙였기 때문에 폭발하는 힘도 강해지고 더 굉장한 그거에 몇 배에 해당하는 폭발력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그걸 반발력으로 이용을 하면 엔진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추력이 만들어진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엔진을 그냥 터보젯 엔진이라고 불러. 근데 그 방식에 따라 제트 엔진이면 그 폭발한 가스를 그대로 출력으로 이용을 하는 걸 제트 엔진이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다시 압축기를 돌리기 위해서 터빈이라는 걸 또 돌리거든. 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 그 터빈 엔진을 정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그 비행기의 터빈 엔진보다는 뭐 일반적인 엔진에 비해서는 한 20배 정도 크지. 대형이지, 정말 대형. 그렇게. 그래서 일반적인 뭐 수력 발전이든 뭐 화력 발전이든 뭐 원자력 발전이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을 끓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거든. 압축 가스를 이용해서 돌리는 방식도 좀 사용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공기야. 공기를 가압해서 그 가압한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에 발전기를 연결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발전 원리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렇게 하거든. 그게 기본 원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터빈, 엔진이라고 말하는 거. 그게 이 같은 원리야. 이제 그거를 전기로 하거나 가스로 하는 게 아니라 연료를 태워서 비행기를 추진력으로 활용하는 게 그게 터보제트 엔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구체적인 뭐 구조나 이런 것들까지는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 나중에 차차 비행기 관련 공부를 조금 더 해가면서 그건 얘기를 하고, 일단 그런 방식의 엔진이 터보젯 엔진이라고 하고, 요 엔진이 달려있는 비행기를 터보젯 에어크래프트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이제 에어크래프트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에어크래프트를 우리말로 하면 뭐지? 항공기. 에어플레인은 뭐야? 비행기. 이 둘 차이가 뭐야? 이 에어플레인 안에는 고정익을 갖고 있는 비행기로 한정하는 거고, 에어크래프트라고 부르면 뭐 거기에는 글라이더, 헬리콥터, 그 다음에 뭐 열기구까지 다 포함이 돼. 굉장히 넓은 의미지. 그래서 항공기라는 말, 초경량부터 시작해서 뭐 글라이더 뭐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드론도 에어크래프트라 한 종류라고 봐도 되죠, 요즘에. 뭐 그런 식이야. 날아다니는 걸 총칭하는 말이 에어크래프트고, 그 중에서 고정익을 갖고 있는 비행기를 에어플레인이라고 부른다. 디젤차나 디젤 승용차나 경운기나 아니면 발전기, 그 자가발전기, 뭐 이런 그 단기통 엔진 이런 데서 보면, 아니면 뭐 요즘 배달 오토바이들이 나는 소리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왕복 엔진을 쓰던 시대였고, 그러니까 비행기도 그런 엔진을 달았던 시대니까, 그럼 비행기 소리, 엔진 소리, 그럼 대부분 우리가 듣던 소리는 다 그런 소리인 건데, 처음 들었지, 이 친구는 지금 여기서. 무슨 소리를? 터보 제트 엔진의 소리를 처음 들은 거야. 터보 제트 엔진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모터 소리 같아, 그냥. 삐익 하는 계속 같은 소리. 이 소리를 표현한 거야, 지금. 인시스턴트라는 말이. 뭐, 사람이 있는 공간은 이제 뭐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거나 업무를 하면 되는데 비행기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 비행기나 관련된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허허 벌판에 이렇게 놓여 있어. 근데 그냥 거기다 그냥 둘 수가 없는 게 여기에 토네이도 같은 게 많이 분단 말이야. 그리고 뭐 이런저런 뭐 바람, 비바람, 눈보라까지는 아닌데 비바람 이런 것들도 많이 치기 때문에 얘를 일정 부분은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안에다 콘크리트를 넣고 외피를 철판으로 붙여갖고 리베팅을 해서 만든 그 일종의 바람막이 같은 구조물이 있어. 바람도 막고 소음도 막고 그런 구조물이 있어. 그걸 리베트먼트라고 그래. 그 whole rebattement라는 표현 자체가 거기에 그 리베트먼트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일종의 벽이야, 벽. 아까 지금 뭐 아까 여기서 프로펠러를 가진 비행기가 뭐 힘들게 소리를 내면서 비행을 하던 이런 시대에 제트기를 처음 봤어. 마치 니네 그 원더우먼 1984에 봤니 영화? 어? 프로펠러 항공기를 타다가 죽었어. 얘는 죽었는데 갑자기 제트기가 날아가는 걸 지금 보고 있고 실제로 제트기를 자기가 조종을 해.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조종을 해 거기서. 그때 그 표정, 그 비행기 조종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프로펠러만 만졌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하늘에 떠다니는 제트기를 딱 보면서 충격을 먹는 그 모습. 뭐 그런 느낌인 거지 지금 여기에. 40년 요 당시에 미국의 항공 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펄하버, 진주만. 봤나? 보긴 뭘 봐, 니가. 펄하버 봤다고? 벤 애플렉, 케이트 베킨세일. 길지, 엄청 길지. 엄청난 영화야. 3시간 영화네요. 헤헤. 다소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로맨스를 조금, 로맨스 부분이 조금 많이 섞여서 전쟁에 얽힌 로맨스물이다. 이렇게 봐야 돼서 좀 길긴 한데, 어쨌든 대서사극이지. 영화 좀 길고 재밌어. 재미도 있고. 전쟁 관련된 상황을 특히 당시의 진주만 이야기를 물론 다소 미국의 입장에서만 표현한 영화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어. 그 당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근데 비행기 관련된 걸 조금 더 특화돼서 나온 그러니까 진주만이 일본이 이제 미국을 폭격하기 시작한 부분을 진주만이라는 영화로 만든 거고, 시작을 진주만에서 했으니까. 이제 진주만 영화 끝나면서 연결이 되는 영화가 있어. 그게 재작년인가 개봉했던 그 미드웨이라는 영화. 알아? 미드웨이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여기에는 이제 항공기가 중심이 되고, 파일럿 그 당시에 미국의 군사력 혹은 항공기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영화야.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에 근간해서 만든 영화지. 이제 거의 다큐멘터리에 가깝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돼. 그래서 그 진주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상업 영화라고 봐야 되고 역사적 고증은 아주 적고 근데 이게 고증을 좀 더 많이 해서 사실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가 이제 미드웨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실제 인물들이 거기에 배역으로 나오고 중간에 겹쳐 진주만이라는 영화와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거의 진주만의 말 부분과 미드웨이의 초기 부분이 겹쳐. 그래서 동일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역사적인 배경, 그다음에 항공 기술, 당시의 미국의 군사력과 뭐 무기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정말 리얼하게 나와. 특히 항공기 관련해서 조종 기술, 그 당시에 뭐 뇌격기라고 해서 이제 워낙에 무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일본에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무기로는.
항공기술이나 항공모함 기술 이런 걸로 볼 땐 절대 우위에 있었어. 일본이. 그러니까 미국을 칠 수 있었지. 어쩌면 미드웨이 해전에서 실패했다면, 미드웨이 해전을 미국이 졌다면 아마 지금은 그 영화에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미국인이 일본어를 쓰고 있을지도 몰라. 그 정도야. 그러니까 미드웨이를 덮치고 끝나버리면 이제 바로 캘리포니아로 가는 거거든. 그럼 이제 미국이 쑥대밭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제 거기에 역사적인 일이 있었고 그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미드웨이 해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마치 그 이순신의 12척과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에서도 일본 해군을 물리쳤던 그 전쟁이 있어.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역사적인 전쟁이고 그 시대에 제트 항공기를 이제 만들었고 그게 발전을 해서 10년 후쯤부터 이제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이 60년대에 만든 비행기, 그 비행기를 80년대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을 하지. 그걸 내가 90년대에 만졌어. 정비를 한 거야. 근데, 야, 생각을 해봐. 60년대에 미국이 만든 비행기를 내가 90년대에 정비를 하면서도 혀를 찼다고. 무섭다,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 다민족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시스템이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던 거야. 그렇게 보면 우리도 나갈 길은 뻔하고, 그치? 이거는 한 인간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스템도 그렇고, 뭐 산업도 그래. 지금 산업이 변화하는 것들을 보면 똑같아. 새로운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게 하나로만 몰입해서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이거와 이게 섞이고 막 이래. 그래서 너희가 지금 조정 공부하는 게 조정을 하든 안 하든 다른 거랑 분명히 섞일 거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도 섞일 수 있고 뭐 취미하고 섞일 수도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조종이라는 어떤 행위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항공, 그 다음에 역사, 인간, 성공과 실패, 도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조종 공부를 좀 해보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 2차 대전과 연관된 것들이 좀 많아서 지난번에 그 파일럿 에밀리아 에어하르트 영화를 봤잖아. 다음에 또 기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면 아까 내가 언급했던 그 영화 펄하버나 미드웨이 그것도 좀 같이 보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 특히 이제 비행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